소개 말씀 감사드립니다.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코로나 리페레퍼럴 인터벤션 하고 있는 이승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장소에서 방해할 기회 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받은 주제는 일단 하이브리드 어프로치 케이스인데, 아마 사실 서전은 서전대로 이제 점점 시술을 발전하고, 저희는 이런 코이트 같은 좋은 학회를 통해서 시술을 이제 발전시키고 하자는 강한 열망이 있는 상황에서 하이브리드 어프로치, 약간 이게 서로에게 좀 외면받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희 이 주제에 대해서는 사실 전 케이스를 보여드리면서 좀 논의하는 자리로 만들어 보아서 그냥 재밌는 그림 편하게 보아주시고 후에 이제 디스커션 하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코로나리 리베스큐러라이제이션은 일단은 이게 이제 그러니까 계획하에 일단은 서지컬, 그 다음에 PCI를 함께 하는 것으로, 뭐 가장 흔히 있는 RCA나 설컴 PCI하고 미드캡, LAD에 대해서 미드캡을 하는 그런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드캡 같은 경우에는 서전 중에서도 굉장히 좀 숙련된 분이 있어야 되는 거라서 이제 믿을 수 있는 서전이 함께 있어야 좀 잘 된다는 제한점이 있고, 미드캡은 미니멀리 인베시브 다이렉트 코로나리 아터리 바이패스여서 우리가 이제 요즘에 뭐 OP캡이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환자들 외래에서 보시다 보면은 그 철심이 10개 박혀 있고 계속 아프다고 하시는데, 이런 오픈 소라코토미를 하지 않고 요 립과 립 사이를 열어서 할 수 있는 시술이어서, 저희 병원 CS에 물어보니까 CS 자체로는 1년에 10개 이상 하고, 근데 이제 내과에서 의뢰해서 하는 케이스는 한 석 달 혹은 6개월에 하나 해서 1년에 한 두세 케이스 정도 의뢰되는,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의 하이브리드는 1년에 한 3, 4개 정도 있는 것으로 제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이브리드 코로나리 리베스큐라이제이션은 사실 이제 데이터는 뭐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2012년 미국 심장학회에서도 보면은 이제 클래스 2B 레코멘데이션으로 서저리의 얼터너티브로 고민할 수 있다라고 이제 제한적으로 에비던스 2BC 이렇게 되어 있고, 미국에서도 사실 서전 선생님들 하면 할 거면 다 해야지 그거를 거기만 하면 어떻게 하냐 이런 이제 개념이 있기 때문에 전체 바이패스의 한 0.5% 미만, 굉장히 생각보다 적다고 이제 보여져서 서전들에서도 그렇게 이제 많이 아주 좋아하진 않는 그런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제 그냥 레프트 메인이나 아니면 LAD 있을 때 그냥 미드캡 좋아하시는 선생님들 미드캡 많이 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근데 이거 없이는 치료하지 못했을 것 같은 케이스 하나 있어서 준비해봤습니다. 74세고 제가 뵀을 때는 70세였던 분이 4년 정도 보시던 환자인데, 흉통, 디스미아, 멜레나, 제네럴 위크니스 종합적인 증상으로 응급실로 왔고, 제가 뵀을 때는 투석 시작한 지 3년 정도 됐던 환자입니다. 당뇨는 30년 정도 있었고, 예전에 무역업 하면서 술, 담배 엄청 해서 이제 리버 시로시스 차일드푸 B 정도 게스트를 걸 수도 있던 사람이고, CKD 환자다 보니까 원래 헤모글로빈이 높진 않은데 이제 베이스라인 9 정도인 사람인데 이번에 왔을 때 6 정도로 많이 떨어져 있었고, 멜레나 있었고, 토탈 CO2 10 미만, 그 다음에 카디악 엔자임도 뭐 투석하는 환자니까 트로폴린은 높다 쳐도 MB도 한 325로 꽤 높아지니까, 사실 이런 환자 응급실 오면은 네가 봐라 내가 봐라 뭐 이렇게 이제 하다가 제가 제일 어려서 저한테 이제 입원을 했고, 그래서 이 케이지 보면은 다행히 ST 엘리베이션까지는 아니고 레터럴 리드에 ST 디프레션 이렇게 있고 원 AVL에 TAV 인버전이 있는 이런 넌스테미 컨디션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환자는 주말에 보는데 계속 멜라나 나오고, 그래서 엑스레이나 CT 봤을 때는 하이드로스타틱 프로모널 에데마가 이렇게 깔려 있는, 근데 이제 아직 인투베이션까지는 아니었고요. 그래서 에코를 해봤을 때 썰컴 테리토리는 월머신은 잘 있는데, 아까 EKG에서 보듯이 LAD 테리토리는 거의 에이카이네즈, 하지만 아주 심한 티닝은 오지 않았고, RCA 테리토리도 하이퍼카이네즈 정도 있는데 그래도 월머신이 있어서 LAD에는 병이 있겠구나, 그리고 RCA도 좀 병은 있을 수 있겠다 생각을 했고, 테더링 위한 에스킵 MR도 한 그레이드 한 2, 3 정도로 관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MI는 확실한 것 같고 체스트 페인도 있는데 멜레나가 계속 나와서 일단은 절단해주겠다는 소화기내과 선생님께 부탁을 해서 내시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다행히 베릭스는 그렇게 심하지 않았고 얼서가 있어서 이렇게 클립을 잡고, 이 당시에는 그래서 뭐 헤파린은 못 썼고 제 기억에는 플레리스만 쓰면서 최대한 좀 버텼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일단은 어네미아가 해결되면서 엔자임 자체는 조금 꺾이는데 환자는 흉통은 그래도 간간히 호소하고, 그래서 미비를 해봤더니 RCA 테리토리에는 확실히 리버서블 이스케미아 있고, LAD 테리토리에 잘 보면 좀 있고, 그 다음에 TPD 보면은 레스팅 때 19%, 스트레스 때 25%로 무시할 수 없는 마이크드 이스케미아가 있어서, 그래서 요 미비를 찍고 GI 블리딩하고 이제 다이어트 필업 하는 과정에 이제 일단은 안티플레이드 하나만 먼저 줘봤습니다. 하나만 먼저 줘봐서 그래도 멜레나가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계속 MI 상황이니까 엔지오 찍었고, 디스탈 레프트 메인에 시그니피컨트 리전이 있고, LAD는 디퓨즈하게 칼슘이 있으면서 이제 로타름을 할 수 있지만 굉장히 디퓨즈한 리전 관찰이 됐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디스탈 메인부터 LAD 디퓨즈 리전이 있고,
RCA 칼슘 심하고 여기도 이제 로타 필요한 상황이고 그래서 보시면 CRRT 하고 있고 한자는 사실 계속 뭐 멜라나 있고 L2 꽂혀 있고 사실 좋은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좀 보자라고 해서 이제 이날은 여기 엔조까지 찍고 나왔고요. 그래서 일단은 체스트 CT 했는데 렁이 아주 그렇게 디스트럭션 돼 있지 않고 FEV1은 한 1.6리터 정도로 그래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다가 저희 병원 그 서전 아주 잘하시는 교수님 계셔가지고 미드캡을 부탁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사람은 그 아까 얼서 잡히긴 잡혔는데 플라빅스만 줘도 계속 멜라나 있고 헤모글로빈이 뭐 하루에 0.3 정도씩 떨어져서 한 3, 4일 지나면 다시 한 1, 2 떨어지는 상황이어서 도저히 뎁트 메인테는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일단은 하이브리드 어프로치를 했고 어제 서저리 노트를 제가 열어본 건 처음인데 보니까 선생님께서도 아예 하이브리드 프로시저를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은 미드캡만 합니다라고 이제 저거 서지컬 노트에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사유는 뭐 리버 시로시스, 뉴모니아, 안 좋은 상황 이렇게 다 적혀 있고 다행히 리마는 좀 그렇게 얇지 않아서 그래서 일단은 하이브리드로 미드캡만 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오픈 소라코토미를 하지 않기 때문에 렁 펑션이 FEV1 1.6리터만 되는 사람도 일단은 비교적 그래도 견뎌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뭐 그 이후에 이제 무슨 블리딩 돼가지고 탐폰되고 페리카디오 같은 거 했고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원래는 이제 당연히 요거 좀 안정되면은 이어가지고 PCI 하려고 그랬는데 뭐 수술하고 토사대빵 오레스트 나고 멘탈 체인지 와서 의식 없어졌다가 그다음에 이제 인터코스탈 알트리 블리딩으로 한 폐갈시 15개 정도 맞아 수술을 했고 체스 튜브 빼고 또 생겨서 12개 피 주고 다시 수술하고 병동 저한테 전과된 다음에는 중간 탐폰 생기고 J 블리딩 생겨서 또 이지디 하고 이러다가 이제 도저히 PCI 할 것 같지 못해서 일단 퇴원을 잠깐 했고요. 그래서 외래 오기 전날에 응급실로 왔다 그래서 이제 보니까 이제 또 물이 가득 차서 내원을 했고 그래서 다행히 그때 인투베이션까지는 안 했고요. 그리고 이제 며칠 INO 조절하고 나서 먼저 엔졸 찍어봤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리마는 그 미드캡은 아주 그래도 잘 유지가 되고 있는 걸로 확인했고 환자 그래도 남은 이제 코로나리들 다 해결해줘야겠다라고 이때는 다행히 좀 멜라나 잡혀가지고요. 그래서 그 여기 RCA 먼저 로타 오블레이션을 하고 그 PCI를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파이어업도 놓고 그래서 이때도 아직 보시면 지금 CRRT 하고 있어가지고 컨디션이 아주 좋지 않아서 이거 해놓고 이때가 목요일이었던 것 같은데 5일 정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정도 쉬었다가 이제 프로텍티드 메인이니까 레프트 썰컴에다가 PCI를 했던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플랜드 하이브리드 코로나리 리바스큘라이제이션으로 해서 환자를 치료했고 요거로부터 이제 한 5개월 정도 뒤에는 뭐 EF가 아직 극적으로 호전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아까 보시던 LED 테리토리 약간 모빌리티 돌아왔고 썰컴 잘 뛰고 RCA도 아까보다 잘해서 MR도 실제로는 그래도 원 정도 좋아져서 꽤 이제 잘 걸어서 이제는 외래 정도 다니실 상황이 됐는데 요 에코 찍고 6개월 뒤에 이제 이 사람이 이게 이제 두 번째 MI가 또 생겨서 왔고요. EKG도 보면은 레트럴 디프레션 있고 처음에 왔을 때랑 비슷한 EKG로 내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디가 썰컴이 막혔나 봤는데 스텐트 자체는 썰컴 RCA 쪽은 잘 유지가 되고 있었고 여기 RCA 디스탈이 좀 변변 있지만 아주 심한 정도는 아니었고 또 이제 이때 또 다시 이제 또 CRT 하고 막 그랬고 근데 이제 리마 그러면 찍어야지 하고 들어가는데 제가 여기 보면은 서브클라비안이 또 좁아졌습니다. 그래서 서브클라비안의 스테노시스가 오면서 리마가 이제 자기 워킹을 하지 못한 것을 생각을 하고 다행히 어떻게 이제 밀어놓고 보니까 그 리마는 아주 생각보다 유지가 잘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바로 저희가 PTA를 해서 8mm짜리 스텐트를 넣고 이번에도 이제 잘 넘기고 퇴원을 잘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거로부터 또 6개월 뒤에 이제 MI로 응급실에 왔는데 이번엔 또 보니까 여기가 스텐 프랙처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하나는 그 원래도 이제 병변이 굉장히 심했던 거가 스텐트를 눌렀을 수 있고 이 사람이 투석을 하다 보니까 일주일에 이 사람은 또 투석이 잘 안 돼서 4번 하는 사람이거든요. 4번 하루 4시간씩 이렇게 손을 하고 있으니까 그게 여기를 트위스팅 시켰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텐 프랙처가 와서 이때도 MI로 왔고 또 스텐트 하나 같은 사이즈 넣고 잘 지내셔서 그래서 코로나로 이제 최근에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4년 정도는 외래에서 아주 잘 유지가 됐던 분이어서 이 사람은 반추해 보면은 그 하이브리드 어프로치를 해서 근데 다행히 굉장히 처음에 왔을 때 블리딩 터지고 뭐 뉴모니아 뭐 멘탈 막 들어가기 굉장히 어려웠던 상황인데 미드캡 후에 PCI를 해서 어느 정도 유지를 했던 상황이고요. 그래서 보면은 이것도 이제 뭐 아주 큰 데이터는 없습니다. 10년 전에 쫙 보면은 이제 레트로스펙티브 데이터인데요. 그 PCI 킵이지 그다음에 하이브리드 어프로치를 신텍스 스코어랑 유로 스코어로 오버올 매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보면은 전체 메이스는 다 뭉뚱그리면 차이는 없다고 되어 있는데 보시면은 이제 신텍스 스코어가 올라갈수록 PCI가 확실히 떨어져 나가고 KBG랑 하이브리드는 비슷한 성적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제 통계 수치적으로 굉장히 좋은 수치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유로 스코어가 올라갈수록
또 하이브리드는 계속 굉장히 좋은 결과를 보여줘서 이 환자같이 컴플렉시티 높고 하지만 유로스코어도 높은 환자에서는 굉장히 좋은 어프로치가 될 수 있다라는 거여서 적절한 환자에서 서저를 믿을 수 있다면 저희가 의뢰하면 아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고, 또 랜덤 스터디 200명을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LAD를 포함한 멀티베슬 환자를 캐비지랑 요 하이브리드 어프로치로 했을 때 거의 뭐 컴페어블 하다라는 결과를 보인 바 있어서, 이제 물론 이제 하이브리드는 이제 뭐 우리가 맘먹고 하긴 그렇고 적합한 환자가 있으면 서전 선생님과 상의해서 하면은, 저희 병원은 캐비지 하면은 보통 한 7일 정도 뒤에 퇴원하는데, 이 미드캡은 제가 환자 보내고 문안인사 하러 가면 4일 뒤에 다 집에 갔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병원은 한 4일 정도 뒤에 퇴원하는 걸로 돼 있어서 꽤 라파콜레랑 비슷하다고 합니다. CS 선생님 말로는. 그래서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고, 이건 좀 그림이 재밌어서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환자는 LB 럽처 케이스고, 뭐 아시겠지만 우리가 뭐 VSD, MR 가장 흔한 메카니컬 컴플리케이션을 알고 있는데, 벤티큘러 럽처는 많이 못 보는 것 같습니다. 이유는 이제 거의 다 죽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63세고 나이는 좀 있는데 아주 건장하시고 옛날에 군인이었고 이제 사회인 야구하시다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어레스트 나와서. 그래도 위트니스 그 CPR 해서 CPR 하면서 내원을 했고, 이제 타병원으로 먼저 가셨던 환자고요. 엔지오는 보면은 사실은 썰컴, 프록시말에 토탈 오클루전이 있고, LAD 뭐 프록시말에 약간 리전 있는데 그렇게 심하진 않고, RCA는 괜찮고, 그래서 사실은 심장이 멎을 병변은 아닙니다. 어쨌든 이제 에크모를 먼저 넣으셨고, 그다음에 이제 썰컴에 이제 PCI를 했던 환자고요. 그래서 이거 하고 나서 조금 에크모 유지하면서 심장 기능은 돌아오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저희 병원 전원이 된 건 에코입니다. 그래서 에코 이제 2, 3일 다음날 찍었는데 이미 심장 기능은 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보시면 여기 LV 포스테리어 월에 살짝 디펙트 같은 게 보이고, 이렇게 슈도 시스트 같은 게 슈도 어뉴리즘 같은 게 보여서 서저리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고 에크모를 단 상태로 리퍼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플로우 커뮤니케이션이 있고, 근데 에코로는 아주 잘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병원 안채미 교수님께 전원이 됐던 환자인데, 오는 사이에 이제 뭐 코로나 따고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리커버리가 돼서 제 병원 CCU에서는 그냥 바로 혈압도 잘 나오고 환자 멘탈이 깨서 일단은 수술까지 필요 없겠다고 위닝하고 병동에 올라왔습니다. 이제 이 사람이 크레아틴이 원래 괜찮았었는데 이번 어렸을 때면서 4로 올라서 CT 찍힌 거 놓고 한번 MRI 찍어봤는데, 사실 이런 사진을 보기 힘들어서 한번 찍어봤는데, 이게 여기 이제 구멍이 나가지고 MRI 보니까 플로우 커뮤니케이션이 계속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피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슈도 어뉴리즘이 보이는 거고, 여기서 보면은 이제 각도 따라 되게 다르게 보이는데, 이런 MRI 사진은 저도 처음 보고 선생님도 처음 보신다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갖고 왔고, 아주 운 좋게 이제 살아있는 상태로 왔고요. 그래서 원래 수술 없이 퇴원을 하려다가 이제 수술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서전 선생님께서 그 CT를 한번 찍어보자. 그럼 좀 다르게 왜냐하면 이게 무빙이니까 오히려 스타틱 이미지가 좀 필요하다 해서 CT 찍어봤고, 뭐 코로나리는 비슷했고, 보시면 근데 이제 CT는 오히려 이 어뉴리즘 볼 때 또 다르더라고요. 여기 보면 구멍이 2개입니다. 아까 MRI에서 보이던 그 제일 눈이 띄는 포켓 하나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좀 더 다이아프레임 쪽으로 가면은 보이는 포켓 2개가 이제 관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2군데가 터진, 그런데도 살아계신 아주 그냥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운이 좋고 어떻게 보면 운이 없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레스트 단계 이런 럽체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너무 빨리 들어가면 우리 항상 그렇듯이 너무 조직이 느물느물하다 그래서 이제 이 이벤트가 처음 있고 나서 한 3주경에 수술을 들어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전 선생님께서는 이제 슈도 어뉴리젝토미 하고 프라이머리 리페어 할 수 있는 것 하고 보바인 페리카디움 대고 나왔는데, 사실 뜨는 족족 이게 다 찢어져서 뜰수록 더 찢어져서 사실 됐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어쨌든 주신 상황이었고, 그리고 이제 하고 나서 또 많은 일이 있었지만, 그러고 나서 한 2달 정도 뒤에 퇴원 전에 찍은 건데, 보면은 오히려 슈도 어뉴리즘은 사실은 잘 잡히진 않았습니다. 그냥 오히려 그냥 거기 이거 슈도 어뉴리즘 있는 채로 거기를 그냥 보강했다라는 개념으로 이제 됐고, 여러 가지 뭐 상황이지만 최근에 마지막에 찍은 사진 보면은 좀 약간 놀라운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슈도 어뉴리즘이 이제는 거의 레프트 벤트리클이랑 비슷한 사이즈로 이렇게 해서, 사실 이 사람 AP도 있어서 노학도 먹고 매일 제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열에서 보고 있는데, 그래도 이런 정도로 해서 이제는 뭐 헬스 운동까지 시작하셨다 그래서 뭐 매일매일 가볍게 워닝하고 있지만, 그래도 보기 힘든 사진이어가지고 한번 제가 갖고 와봤고, 서전 선생님께서 도와주지 않았으면 아마 뭐 제대로 보지 못했을 환자여서. 그래서 정리하자면 어쨌든 하이브리드 어프로치는 이게 저희 이제 이런 3차 기관에서는 취 페이션트 볼 때 이제 제가 느끼는 것은 컴플렉스 CAD 자체만으로 결정할 건 아니라, 이제 오픈 서라코토미를 견딜 수 없는 서지컬리 인수이터블 하거나 아니면은 저희 입장에서는 하이 블리딩 리스크, 뎁트를 이 사람 6개월 1년 쓸 자신이 없을 때 고려할 수 있는 좋은 옵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뭐 여러 가지 메카니컬 컴플리케이션 생길 때 보려면 당연히 서전 선생님과 자주 이렇게 서로 열정을 가지고 경쟁하는 것 가장 중요하지만, 하지만 또 같은 동지의식을 가지고
동료 친하게 지내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